얼마나 그 풍경이 진풍경이었냐면 분홍색 꽃다발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항구 전체가 분홍색으로 보였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환영 인파 속에 가와사키 에이코 양의 눈에 딱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어로 홀로 뭐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일본 이상하다? 뭐라고 하지? 船から降りなその船で日本に帰れ 그 배에서 내리지 마. 그 배로 그대로 일본에 가.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 난다 그래요. 딱 보니까 1년 전에 이미 북한에 들어가 있던 학교 선배였던 것이.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소개받았던 17살 때 혼자서 북한으로 갔다가 43년을 살고 탈북을 한 가와사키 에이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43년 동안 어떤 일 겪으셨는지 네. 저희들이 나오기 전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또 다 들어보고 싶은데 네. 우선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정말로 그 북한에 가는 그 북송선을 타셨을 때 지상 낙원으로 간다. 이렇게 정말 믿고 가신 건지. 이 일본에 있는 동포들한테는 오라오라 했잖아요.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그때 환영한다. 뭐 별소리 다 하고 오라 했거든요. 지상낙원이라고. 근데 실제는 가보니까 북한은 계급사회였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계급사회였는데 그 계층 중에서도 제일 밑에가 일본에서 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북한 정부에서 당신은 일본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도 좋아. 이런 승인된 사람만 기육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지. 일반 사람들은 말도 걸지 않았어요. 환영한다고 했잖아요. 말하면 똑같이 취급했어요. 말한 사람도 같은 동. 아니 지상낙원이라고 해서 불러놓고는 사람을 맨 밑에다 깔아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꽉 눌리우니까 모두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항할 방도가 없었어요. 우선 군대를 못 갔어요. 경찰도 못 됐어요. 공무원이 안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교원도 못 해요. 또 그다음에 공무원 아무리 낮은 동사무소 사무원도 못 해요. 일체 공식적인 직업은 할 수가 없어요. 직접 노동력을 팔거나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과학자라서 과학을 제공하거나 지식을 제공하거나 그 외에는 기육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내보다 앞서 탈북을 시도한 분들이 있었어요. 내보다 한 살씩 위든가 그런 선배들 18살. 네. 그런데 3명이 또 났어요. 압록강으로 갔어요. 헤엄쳐서 건너가는데 그 3명 중에서 우대 학생, 내하고 가장 친하던 그 학생인데 그 학생이 압록강물이 차니까 치가 잃었어요. 그래서 또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라고 신호를 했어요. 그런데 둘이는 건너갔는데 또 내려가는 걸 보고 그냥 자기들이 못 갔단 말이에요. 뭐하러 가겠지.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다가 가서 말했어요. 저 사람 그러니까 살려야 공안에서 배를 띄워서 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깨났대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고문도 당하고 뭐 어쩌고. 다시 북으로 잡혀와서. 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탈출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공포감을 받게 되는데 북한이 이제 본보기로 어떻게 했냐면 이 3명의 청령을 독방 같은 데 가둡니다. 그런데 사방이 한 70에서 80cm밖에 안 되는 시멘트 독방에 들어가요. 굉장히 좁아요. 7, 80이면 그 상자죠, 그거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독방 안의 상태는 어떠냐면 구더기부터 각종 바퀴벌레, 징그러운 벌레들이 막 우글우글한 독방에 가둡니다. 그 벌레들이 여기저기 막 사람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채모로 기어 들어가고 뭐 구멍부터 몸에 뚫린 데는 다 이 벌레들이 파고드는 겁니다. 얼마나 지옥이다. 왜 도대체 김일성 대학에서 불합격 처리를 한 겁니까? 불합격된 원인을 그때는 몰랐어요. 왜 불합격 시켰는가 하는 거. 불합격될 점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 한 20년 지났을 거야. 그 후에 그 문제를 김일성 합대학에서 취급한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 알게 돼서 내가 김일성 합대학에 가져왔고 했었는데 이렇게 돼서 못 갔었다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뼉을 딱 치면서
아 그때 그 학생 학생이었구만. 뭐가 있었네. 뭐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그때 시험 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에서. 금년에 김일성이 맏아들 김정일이가 같이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어머! 입학 시험을 한 해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하고 일본에서 온 학생들을 같이 공부시킬 수 없다. 그때 당시 북한이 제1교포들의 편지를 다 검열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영특했던 소녀였기 때문에 편지를 고지고대로 써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걸 은유적으로 써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은유적으로 이 말을 썼는데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내 동생이 소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예. 그 애 이름을 쓰고 그 애가 대학생인 것처럼 예. 그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아. 그 후에 같이 온 식구가 같이 와서 만나자. 6살짜리가 네. 대학 갔다가 나중에 결혼까지 하면 그때 오셔라. 그래. 여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가까운 미래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お父さんお母さんへお元気ですか？後世が大学を卒業しますから慌てて中退しないでちゃんと卒業するように言ってください。そして今付き合っているお嬢さんとの結婚も済ませた後すぐにこちらへ来てください。また手紙します。さようなら。1961年7月3日エイコ。 이거지. 좀 과장해서 하지만 우리 동생이 환갑이 되면 오세요. 같은 거. 잔치 때 아주 멀리 아주 오래 있다 오세요라고 하는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벌써 지금 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뉘앙스를 60대의 나이에 2003년 몰래 탈북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니 근데 아이들을 다 키웠다고는 하십니다만 탈북하다 걸리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 위험해지지 않나요? 그 당시 그래서 참 우리 가와사키님께서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요. 안전한 탈북 브로커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탈북을 하자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어머님한테 받으셨다는 그 액세서리 네. 명품 이거를 이제 착용을 하시고 일단 국경이 있는 해산 지역으로 갑니다. 장마다에 갔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그것도 믿는 거는 장마단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내려서 옷을 쫙 일본째로 갈아입은 원래 거예요. 기국자들은 옷 잘 입지. 그러니까 저 멀리 서 있어도 저거는 기국자다. 알리게끔 맞아. 딱 봐도. 머리 꼭대기서도 발끝까지 몽땅 일본째로 무장을 했어요. 그러고 마크도 샤넬로. 샤넬로. 샤넬도 있었어요? 진짜 샤넬? 진짜 샤넬. 일본에서 보내온 거. 그렇지. 샤넬로 나는 봄 거, 여름 거, 흰 거, 까만 거. 어머 세상에. 이야. 봄 거, 여름 거, 흰 거, 까만 거. 어머 세상에. 이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장마당을 슬슬 걸어 다녔단 말입니다. 내 예상대로 사람이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이 사람 믿을 만한가 또 봐야 될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만인지 젊은 여성인데 벌써 말 걸어오는 말하는 투가 조금 믿음이 가더라고. 프로 같았구나. 그래서 대낮에 건넜어요. 아 잘하셨네. 대낮에 무산 그쪽에서 건넜다고. 출성 좀. 상류가 되니까 물이 쫄쫄 맞아요. 일러서 1m짜리도 있어. 도를 건너서 건너갔죠. 도강하시는데 한 10분 걸리셨겠네요. 한 10분까지 안 걸리지. 아 그래요? 꿀당 타고 넘어오셨으니까 한 5분 정도 걸렸겠다. 옷도 안 주셔가지고 발도 안 젖었어. 샤넬백 메고. 그러면 가자마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본으로 가요? 한국으로 가요? 일본으로. 나는 목적지는 일본이었어. 그럼 여권과 비행기표가 없잖아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가. 중국 국적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국인으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일본 와서 탈북자다. 네. 이렇게 하면 비행기 됩니다. 타고 이랬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고 우리 일본의 동생한테 전화 걸었거든요. 네. 누님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네. 근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만 엔이 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50만을 그 즉시에 브로커네 구자에다가 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브로커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옷이만 다 지지무늬다 다 입어버렸어요. 나를 앉았어요. 그 대신 뭘 했는가? 나를 지저로 돈 벌어 살라고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라고 학생을 소개해줬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라고 본 거지. 그 중국 사람은. 계속해서 돈을 보내줄게. 아니 지금 목숨 걸고 나온 사람한테 직장을 할 수는 있잖아. 갑자기 취업을 해요? 내가 중국에서? 일본어 교원이 됐대서요. 중국에서. 왜 그런가? 어쨌든 일본으로 들어오는 수속은 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며칠 있다가 내가 직접 일본 영사관에다가 잘하셨어요. 전화 걸었어요. 일본 영사관에다 전화 걸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중국에 나와 있는데 일본으로 가야 하겠다. 그러니까 영사관에서 뭐니까 신분을 보증해 줄 사람이 일본에 있는가. 그래 나는 가족이 몽땅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직접 수속을 시작한 거예요. 아, 일본 국적 회복하면서. 그래서 우리 동생이 일본 그 애무성하고 교섭을 하고 네, 네. 그 서류를 일체 다 만들고 네. 나는 내가 영사관하고 연계를 짓고 여기서 그러다 잠깐 나니까 말씀드리면 그때 귀국 사업할 때 네. 북송선을 탔다. 그때 리스트가 일본이 다 있어요. 네네. 그 본인이나 그 자손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일본이 입국을 허락을 합니다. 그 한쪽으로 그 선생님을 하면서 그 기다렸죠. 그런데 우리 동생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누님 잘못하면 아버지를 다시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만 내일만 한다는 기라면. 그래서 내가 영사한테다가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런 형편이 되는데 빨리 보내주시오. 며칠 있다가 영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강증을 가지러 오라고. 아 임시 여권. 여권, 네. 임시 여권. 전화 받자 바람으로 나는 그 비행기표 파는 데다 전화 걸었어요. 내일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가 하니까 있는데 표는 이미 나갔습니다. 매진. 그럼 그 다음에는 언제 있니까 사흘 후라는 거야. 그렇게 기다리지 못한단 말이야. 내가 마음이 정신적으로. 그래서 있잖아, 내 비행기 표 값에다가 500원 중국 돈으로 500원을 덧붙이겠으니까 빈자리를 찾아라. 15분 만에 전화가 왔어. 15분 만에 전화가 왔어. 캔슬되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을 캔슬해버렸고. 역시 아침에 택시로 딱 도착하니까 비행기 떠나기 10분 전에 다 아유, 상이 잘했네. 비행